자, 한덕수 대행은 왜 이런 초강수를 뒀는가? 그 배경,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대행,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서 열흘 뒤이면 퇴임하는 문영배, 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구 법제처장, 함상훈 서울거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그리고 그 논란의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을 했습니다. 자, 먼저 호 대변인님. 네. 일단 오늘 이렇게 마 후보까지 임명하면서 6개월 만에 헌재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 정상이 된 거 아닙니까? 그동안 비어 있었는데 헌법에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 계속 임명하라고 했는데 임명하니까 왜 위헌이라고 하는 거죠? 위헌이라는 것은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어겼다는 얘기면 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위헌적 행태다.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?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돼 있고 그 권한에 어디까지가 한계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권한 대행이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네.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 임기 만료되기 전에 그 재판관이 임기 만료되기 전에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위헌적 행태다,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위헌인지 설명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9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았느냐? 그렇게 민주당에서 9인 체제 완성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느냐? 그런데 왜 정작 임명해서 9인 체제 완성시켜놨더니 이제 왜 위헌이라느냐? 지금 이 얘기입니다. 강성필 부대변인님. 네. 오늘 한덕수 대행이 보수 후보자, 보수 재판관을 분류되는 분들입니다. 임명된다면요. 이 두 분을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의 구도도 바뀐다.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보수 4대, 중도 3대, 진보 2, 보수 중도 보수를 합치면 7대 2, 중도 보수 우위로 바뀌게 된다. 오늘 이 지명이 완성된다면 어떻게 총평을 주실까요? 저희 민주당은요,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화가 된다, 진보화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첫 번째로는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요, 지금 내란 공범의 혐의를 받고 제가 그런 공수처에 입건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또 권한쟁의를 신청해야 된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기 전에는 이게 선고도 되지 않고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죠. 사실 이때도 180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56일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네. 그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앞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.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법적 미비가 부족한 것을 틈타가지고 좀 법 기술자적인 행태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비난할 수밖에 없다. 이런 말씀 드립니다. 예.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마은혁 후보자 한 명이 들어가고 중도 보수 2명이 들어가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지형도 바뀔 거다. 이런 전망도 있고요. 오늘 일단 한덕수 대행의 그런 결정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.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저는 지난 문제가 됐을 때 최상목 권한 대대행 시절에도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라 그럴 때 저는 그 당시에는 보수에게 좀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권한 대행도 임명권이 있는 게 맞다.
그렇기 때문에 대대행이더라도 네. 헌법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임명해야 된다. 그리고 재판에서 풀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그 원칙에 의하면 대대행도 임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은 당연히 가능하죠.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는 법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민주당의 그냥 어거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민주당이 정확히 무엇에 위반됐는지를 얘기 못하는 게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임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.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라는데 그 임명이라는 글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구성에 대해서 국회에서 3인, 대법원장 지명 3인, 그리고 대통령 3인 이렇게 이제 세분화돼 있을 뿐이죠. 그러니까 같은 임명이란 글자 안에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? 지난번에도 최상목 권한 대대행 시절에도 국민의힘에서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맞는 얘기고 네. 민주당은 논리가 없다.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도 옳다. 우리 헌법 시스템은 어차피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합니다. 거기에서 이번에 권한쟁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국회, 대법원장, 대통령 지명으로 섞어주듯이 네. 권력도 5년 임기 동안에 자신들이 지명할 수 있는 거를 행사를 해야지 권력끼리도 이렇게 섞여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지명권마저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진보 우위의 헌법재판소가 12년 연속으로 간다? 이게 헌법이 예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옳다. 이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입니다. 한 번씩은 바꿔주게끔 헌법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대대행이 했는데 대행이 못한다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되고 헌법 정신상,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견제와 균형상 이렇게 섞어주게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사하는 것이 맞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오늘 초강수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